자, 그러면 이제 확률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럼 확률은 이제 나옵니다. 자, 어떤 사건에, 자, 사건이 나왔고, 그죠? 어떤 사건의 확률은 항상 뭔가 확률을 이야기할 때는 사건에 대한 확률입니다. 확률은 그 사건이 일어날 상대적 가능성을 측정하는 숫자이다. 자, 어떤 사건, 자, 일반적으로 사건을 A라 합시다. 어떤 사건 A의 확률을 PA라고 합니다. P는 probability에서 그죠? 확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A의 확률은, A는 사건입니다. 사건은 항상 뭐랬죠? 샘플 스페이스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으로 나오고 이것의 확률이라는 것은 항상 PA라 표시하고 PA의 확률은 뭐가 되면 항상 0에서 1이 되어야 됩니다. 그죠? 0일 때는 확률이 없는 경우입니다. 1일 때는 항상 일어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항상 이 확률이라는 것은 0하고 1 사이를 만족해야 한다. 자, PA가 제로라는 경우는 그 사건이 발생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PA가 1이라는 것은 그 사건이 발생하는 것이 그죠? 항상 발생한다. 확실하다는 의미를 뜻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확률이 1에 가까울수록 뭡니까? 확실에 가깝고 0에 가까울수록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확률을 계산할 때는 항상 뭡니까? 표시할 때는 사건이 있고 거기에 대한 P에서 PA를 표시하고 PA는 항상 0하고 1 사이에 있습니다. 라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제 4-10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본 공간이 그죠? 현금, 체크카드, 신용카드, 개인수표입니다. 그죠? 지금 무슨 말이냐니까 아까 이마트에서 고객이 그죠? 지불할 때 요 모든 그 가능성이 그죠? 네 가지라는 얘기죠. 그러면 신용카드로 구매할 확률, 이 신용카드라는 것은 뭐가 됩니까? 이거는 뭡니까? 사건이죠. 그래서 물건을 이마트 살 때 이제 신용카드로 구매할 확률이라는 것은 32%다라는 얘기죠. 2%. 그 다음에 체크카드, 이것도 사건이죠. 그죠? 자, 사건은 뭐라 했습니까? 사건은 표본 공간에 부분 집합을 했으니까 현금, 체크카드, 신용카드, 개인수표, 그 다음에 뭐 적당하게 그죠? 부분 집합들이 다 사건이 되겠습니다. 체크카드는 15%, 그 다음 현금은 35%, 개인수표는 18%를 하며 모든 사건들의 확률의 합은 항상 1이다. 그래서 이것도 그죠? 확률에서 어떤 뭡니까? 뒤에 가면 공리주의적 확률을 설명할 텐데 그때 이제 확률이라는 것은 항상 뭐가 됩니까? 0하고 1 사이에 있어야 되고 모든 뭡니까? 그 사건들의 확률들을 다 합하면 1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모든 사건들의 확률의 합은 항상 1이다. 즉 뭐가 됩니까? 여기 표본 공간에서는 사건들이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지금 4개로 되어 있죠. 물론 요거 2개를 엮어도 사건이 되긴 됩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사건들이 있을 때 이 사건들의 모든 확률을 합하면은 현금을 낼 확률, 체크카드를 낼 확률, 신용카드, 개인수표 낼 확률들은 뭡니까? 쪽쪽쪽 계산하니까 항상 1이 되어야 된다. 그죠? 이렇게 돼야만이 확률이다라는 정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확률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확률이 이러한 특징을 가지더라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확률의 종류입니다. 그죠? 확률의 종류가 뭐 처음 당장 그죠? 확률을 이렇게 하자 해서 정해진 게 아니라 어떤 세월을 거쳐서 이제 만들어졌는데 처음에 이제 나온 게 이제 경험적 확률입니다. 그 다음에 고전적 확률, 그 다음에 주관적 확률, 이 세 가지로 나눠지고 세 가지로 나누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면은 여기에 공리적 확률이 어떻게 합니다. 공리적 확률. 됩니다. 그 다음에 주관적 확률은 조금 다르게 이거는 뭡니까? 베이지안 베이지안 확률에서 이 주관적 이제 베이지안 확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보시면 이제 경험적 확률이 뭐냐니까 여기 이제 설명이 있지만은 경험적 확률은 뭐냐니까 우리가 실제로 그죠? 요건 이제 빈도주의적 확률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동전 던지기를 계속 하는 거죠. 이렇게 막 해봄으로써 이제 어떤 경험을
가지고 어떤 확률을 구하는 게 있잖아. 그건 이제 경험적 확률, 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자, 고전적 확률하고 이제 논리적 확률, 이게 이제 수학적 확률이라고도 합니다. 수학적 확률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니까, 우리가 동전을 던지기나 뭐 주사위 할 때, 그죠? 확률이 미리 정해진다는 얘기죠. 동전을 던질 때 뭡니까? 앞면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잖아, 그죠? 그 다음에 주사위를 던질 때 숫자가 나올 확률이 6분의 1이잖아, 그죠? 그런 식으로 미리 확률이 정해져서 뭔가, 그죠? 실험을 할 때는 고전적 확률 또는 논리적 확률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경험적 확률은 뭡니까? 실제로 여러분들이 아마 주사위를 던져보거나 동전을 던져보면은 항상 2분의 1이 아니죠,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2분의 1이 아니다 하니까 여러분 던져보고 어떻게 보면 뭡니까? 100%다 앞면에 놓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뭡니까? 뭐 어떤 컨디션 좋은 날에는, 그죠? 계속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쭉 나올 수 있는 경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실제 던져봤을 때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 고전적 확률은 이제 조금 그죠? 안 맞을 때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온 게 이제 경험적 확률. 요거는 이제 실제적으로 뭡니까? 실제 동전을 던져서 거기에 대한 확률을 이제 기록하는 건데, 그러면 이 경험적 확률하고 고전적 확률 사이에는 뭐가 됩니까? 이제 횟수를 반복하면은 던지는 횟수 있잖아요, 그죠? n을 던전 횟수 n을 무한히 크게 해줘버리면은 이 경험적 확률이 결국 뭡니까? 고전적 확률에 미리 정해져 있는 확률에 근접하더라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처음에 동전 던지기를 한번 해봅니다. 그죠? 그러면 2분의 1이 아니죠. 뭐 4분의 3이 나올 때 있고 6분의 5가 나올 때도 있고, 그죠? 승률이 좋을 때가 있죠. 근데 계속 던지다 보면은 동전은 뭡니까? 2분의 1에 가깝게 되고, 그 다음에 주사위는 6분의 1에 가깝게 되더라라는 이제 관계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공리적 확률은, 자, 그러면 이 공리주의라는 게 바로 이제 약속으로 어떻게 확률을 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어떻게 이제, 그죠? 이 확률을 이제 이 두 개 이제 경험적 확률하고 고전적 확률을 보니까 공통되는 사실이 있다는 얘기죠. 그 사실로부터 이제 어떤 이제 수학적인 어떤 약속으로서 공리를 가지고 확률을 이제 정의하는 것이 바로 공리적 확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관적 확률이라는 것은 이제 완전히 다른 거죠. 요건 이제 최근에 이제 뭐 베이지안 확률 해가지고 뜨는데, 이 베이지안 확률이 대표적으로, 그죠? 대표적인 것이 바로 주관적 확률의 예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정리한 걸 보시면은, 그죠? 자, 경험적 확률이라는 것은 관측 결과로부터 추정한다. 저 동전 던지기 한다든지, 이래서 주사위 던지기 한다든지, 윷놀이를 한다든지, 뭐를 이렇게 하면은, 그죠?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사는 거죠. 이런 것들이 주로 뭡니까? 야구에서 뭡니까? 뭐, 타율 있잖아요, 그죠? 타율. 자, 야구에서 타율은 뭐 어찌 됩니까? 실제 타석에 들어섰을 때의 안타를 칠 개수를 그때, 그죠? 비율로 표시한 게 바로, 그죠? 타율이지, 그죠? 그럼 이건 실제로 뭡니까? 경험을 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뭡니까? 여러 번 실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관측 결과부터 수정되는 거다. 그래서 이제 무작위로 선택한 출산 중 상둥이의 가능성은 3.2%다. 그럼 뭐 이것도 뭐가 됩니까? 이것도 여러 가지 상둥이를 낳은 사람들이, 그죠? 해서 이제 전체 출산한 사람들에 대해서 상둥이의 뭡니까? 비율을 이렇게 찾은 거죠. 그래서 실제 출산이 경험된 거죠. 경험되고 거기로부터 나온 결과를 가지고 자료를 뽑는 거니까 경험적 확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전적 확률은 실험의 성격에서 선음적으로 먼저, 그죠? 확률을 정한다는 얘기죠. 이거는 선음적으로 뭡니까? 경험적으로 먼저 확률을 먼저 제시한 다음에 실행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동전 던지기에서 앞면이 나올 가능성은 50%다. 그러면 동전 던지기라는 것은 앞면 뒷면이 있으니까 나올 확률이, 그죠? 2분의 1이라고 이제 미리 뭡니까? 선언적으로 선언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주관적 확률이라는 것은 의견이나 판단에서 토론토가 동계올림픽 유치에 나설 가능성은 60%다. 자, 이거는
이거는 뭡니까? 빈도주의적 해가지고 주의에서 여러 번 실행을 하죠. 예를 들어서 무작위로 출산한다는 것도 출산이 뭡니까? 여러 임산부에서 여러 번 실행되는 거죠. 동전 던지기도 여러 번 실행되죠. 그래서 경험적하고 고전적은 여러 번 이렇게 실행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해서 확률을 할 수 있죠. 자, 근데 주관적 확률은 뭡니까? 이거 실행할 수 없죠. 토론토가 동계올림픽 유치에 나설 확률이 60%다라는 이야기는 뭡니까? 이거는 뭡니까? 여러 번 실행할 수 없죠. 토론토가 동계올림픽 유치를 뭡니까? 한 번 하는 거지. 그죠? 두 번, 세 번 실체할 수 없다 아닙니까? 토론토가, 야, 지금부터 토론토 동계 유치 활동 가능성을 보기 위해서 투표합시다 하겠습니까? 투표 한 번 해보고, 또 두 번 해보고, 세 번 해보고, 네 번 해보고, 여러 번 해봐서, 결국 60%구나.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뭡니까? 이 주관적은 여러 번 반복을 할 수 없다. 그래서 경험적, 고전적은 여러 번 실행을 해가지고 그 실행으로부터 뭡니까? 확률을 이렇게 찾을 수 있지만은 주관적은 뭡니까? 여러 번 반복을 할 수 없다라는 이제 단점이 있고, 그 다음에 대통령 선거도 뭐가 됩니까? 대통령 선거도 주관적이죠. 대통령 선거도 뭡니까? 지금부터 A 후보자가 대통령 선거될 확률을 조사하기 위해서 대통령 선거를 뭡니까? 계속, 야, 지금부터, 한 번 해보니까, 이 사람이 1등이네. 또 해보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1등이네. 또 해보자. 이렇게 계속 대통령 선거를 반복해서 할 수 없는 경우죠. 그죠? 그런 경우는 뭐가 됩니까? 다 뭐가 됩니까? 예, 주관적 확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방사능 누출에 대한 것들도 그죠? 방사능 누출은 뭡니까? 위험한데 그것을 방사능 누출을 뭡니까? 자꾸 해볼 수 없는 경우죠. 자꾸 해보면은 뭡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더라?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경험적 고전적하고 주관적 확률을 구분하는 거, 이거를 고전적 경험적은 여러 번 실행을 해서 그 확률을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고, 주관적은 뭡니까? 여러 번 실행을 할 수가 없죠. 실행할 수 없고, 어떤 뭡니까? 앞에 이제 이럴 때 필요한 것들이 그것들이 되는 거죠. 표본 자료가 이제 필요합니다. 표본 자료에 대해서 어떤 통계적 기표에 비해서 뭐가 됩니까? 확률을 정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주관적은 의견이나 판단에 기초를 하고 여러 번 반복을 할 수 없다는 단점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어떤 믿음의 정도 있잖아요. 그죠? 이제 어떤 믿음의 정도를 뭡니까? 확률로 표시한 것이 바로 주관적 확률이 되겠습니다. 자, 이들 계산 방법은, 자, 또 계산 방법 알아야 되겠죠. 계산 방법은 뭔가 논리적 확률하고 고전적 그 확률은, 자, 출현 가능한 전체 개수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전체 샘플 스페이스의 개수가 있다. 그 개수에 대해서 발하는 사건의 개수를 나눠주면 바로 확률이 되겠죠. 동전 던지기가 그런 거죠. 동전 던지기에 대해서 뭐 몇 번을 했다. 예를 들어서 뭐 10번을 했는데, 앞면이 뭡니까? 5번 나왔다. 그럼 확률이 뭐가 됩니까? 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뭡니까? 동전 던지기 위해서 실행한 횟수, 출현 가능한 전체 개수에다가 발하는 사건 일어나는 개수를 나눠준 것이 바로 확률이 되겠습니다. 자, 주사위 던지기도 마찬가지죠. 주사위를 갖다가 눈에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수가 6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가 되냐? 짝수가 나오는 눈은 세 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거 짝수죠. 자, 짝수의 눈이 나올 확률이 4분의 1이니까 이것도 2분의 1입니다. 이런 식으로 뭡니까? 전체 샘플 공간의 개수에서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안에 개수 수를 나눠준 것이 그죠? 확률로 정의하는 이걸 갖다 뭡니까? 논리적 확률 또는 그죠? 고전적 확률 그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경험적 확률은 뭡니까? 도수죠. 앞에 이야기했지만은 논리적 확률이라는 것은 그 선언적으로 그죠? 확률의 어떤 정의가 선언된 거죠. 아까 전에 동전 던지기는 2분의 1이고 주사위는 뭐 얼마 이렇게 주어진 겁니다. 자, 경험적 확률은 실제 이제 회수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실험 또는 관찰의 총 횟수입니다. 총 횟수에 대해서 발현한 사건이 관찰되는 수. 잘못했네, 그죠? 여기 요쪽에 되어 있습니다. 그죠? 여기 되어 있습니다. 여기 바로 실험 또는 관찰의 총 횟수, 그죠? 동전을 6번 던졌다. 뭐 이럴 때 6번 던졌을 때에 뭐 앞면에 나오는 개수 이렇게 적은 것이 바로 확률이 되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타율이죠. 3할 타자는 뭐가 됩니까? 10번의 태세에서 그죠? 3번의 안타를 친 경우죠. 그래서 이제 거기 3할 타자다. 그리고 뭐 자유투 성공률 이런 것들도 다 뭡니까? 경험적 확률, 그 다음에 상대도수 확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에 이야기했던 그런 그죠? 경험적 확률에 해당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를 하나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개의 주사위를 던지는 실험에서 발생 가능한 전체 개수는 36가지죠. 자, 주사위를 던지면 36가지가 나오죠. 자, 실험에서 주사위 합이 7일 확률은 다음과 같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두 주사위 합이 7일 경우는 총 횟수가 36개고 7일 확률이 뭐가 됩니까? 1, 6, 2, 5, 3, 4, 4, 3, 5, 2, 6일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지죠. 여기 총 몇 가지입니까? 6가지죠. 그죠? 그래서 총 36가지 중에서 그죠? 6가지가 우리 발현은 관찰된 개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약 0.1667 정도의 확률을 가지더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4.4는 자, 공업용 부품업체에서 생산직 근로자의 280명을 면접하여 70명을 채용하였다면 무작위로 고른 면접자 채용 사건 H의 확률을 계산하라는 거죠. 그럼 이제 H가 일어날 확률이니까 무작위로 고른 면접자 채용 사건 H의 확률은 자, 280분의 70. 자, 선제적으로 주어지는 거죠. 공업용 부품업체에서 생산직 근로자가 280명을 면접하여 70명을 채용했다. 그럼 여기 확률이 뭐가 됩니까? 미리 선제적으로 주어지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280에 대해서 70이다. 그러면 무작위로 고른다 생각했을 때, 그죠? 사건 H가 일어날 확률은 0.25가 된다는 이야기죠. 자, 기타 우리 이제 교재의 79페이지에 예제 4.1에 나오는 이제, 입니다. 한 개의 동전을 100개 던져서 앞면이 60일에 나왔다면 앞면이 나올 확률은 자, 앞면이 나올 사건을 A라고 하면은 A가 나올 확률은 뭡니까? 이야기했죠? 앞에 했죠? 전체 던진 실행한 실험 횟수 100분의 60일 이렇게 주어지고 주머니 안에 흰 공 3개와 검은 공 2개가 들어있다고 했을 때 임의로 꺼낸 공이 흰 공일 확률을 구하라. 그죠? 그러면 흰 공이 나올 사건을 A로 하면 A가 나올 확률은 전체 몇 개입니까? 5개죠. 5개 중에서 흰 공이 3개가 있으니까 약 0.6의 확률을 가진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주사위를 던졌을 때 짝수의 눈이 나올 확률을 구하라. 그럼 이것도 뭡니까? 짝수의 눈이 나올 사건을 뭡니까? A라고 하게 되면은 A가 나올 확률은 뭐가 됩니까? 자, 주사위에 각 눈금이 나올 확률이 6분의 1이죠. 그죠? 그래서 뭐가 됩니까? 2가 나올 확률, 4가 나올 확률, 6이 나올 확률. 그게 짝수죠. 그러면 6분의 1 더하기 6분의 1 더하기 해서 6분의 3이 되는 경우죠. 안 그러면 뭐가 됩니까? A는 뭐가 됩니까? A는 2, 4, 6이 되죠. 그죠? 그러므로서 P의 A는 전체 뭐가 되니까 주사위를 던졌을 때 전체 나올 확률이 6이고 그 다음에 짝수가 나올 확률이 3이므로 6분의 3 이렇게도 되겠습니다. 자, 2개의 주사위를 던졌을 때 2의 눈과 6의 눈이 동시에 나타날 확률입니다. 2의 눈과 6의 눈이 동시에 나타날 확률이죠. 그럼 뭐가 됩니까? 자, 그러면 자, 2개의 주사위를 던지면은 2개의 주사위를 던진다면 그죠? 그럼 2의 눈이 나올 확률은 얼마입니까? 첫 번째 2는 앞에니까 6분의 1 되겠죠. 6분의 1 되고 그 다음에 and 그 다음에 또 2의 눈 여기 또 다음에 나올 확률 이것도 뭐예요? 6의 눈이 나올 일이 6분의 1이죠. 그죠?
그럼 동시에 나타날 확률이니까 그 동시는 곱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 개의 주사위를 던졌을 때 2의 눈이 나올 확률이 6분의 1. 또 한 개의 주사위를 던졌을 때 6의 눈이 나올 확률이 6분의 1이죠. 그래서 동시에 나타날 확률은 6분의 1에서 36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것은 뭡니까? 앞에 그 곱의 공식 확률이 그죠? 그걸 사용해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관적 확률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관적 확률은 대표적인 것이 그죠? 대표적인 것이 베이지안 확률이라고 그랬고, 이 베이지안 확률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필요한 것이 바로 그죠? 조건부 확률이죠. 그죠? 조건부 확률 아마 들어봤을 겁니다. 그래서 조건부 확률의 여기 뭡니까? 베이지안 확률입니다. 그래서 이 베이지안 확률은 확률을 생각할 때 그죠? 확률조차도 변수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게 이제 주관적 확률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특정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은 개인적인 지식 또는 전문가의 의견과 경험 또는 가치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를 뭡니까? 주관적 확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주관적 확률은 앞에 이야기했죠. 여러 번 실행할 수가 없다라는 단점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의 새로운 납품업체가 선정기한이 9월 30일을 맞출 확률은, 그러니까 현대자동차의 새로운 납품업체가 선정기한이 9월 30일을 맞출 확률은, 이거는 뭐가 됩니까? 뭐 일반적으로 뭡니까? 뭐 지식이 없는 사람이 하기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전문가의 의견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수밖에 없고, 이런 것들도 그죠? 자꾸 확률이 이제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확률이죠. 딱 고정되는 확률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주관적 확률이라 이야기합니다.